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업무에서 구글 제품을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스프레드시트는 정말 필수적인 툴인데요. 최근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기능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요 업데이트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바로 테이블 생성 기능이 생겼습니다. 테이블 생성? 테이블 원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트에 내가 컬럼명 입력하고 값들 넣으면 그게 테이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었죠. 이렇게 컬럼명을 맨 첫 번째 행에 보통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뭐 앱시트 앱을 만들거나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점이 또 스프레드시트의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어떤 구조가 없고 그냥 행과 열이 있는 메모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DBMS보다 데이터 입력 자체가 너무 자유롭고 제약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 정확성과 정확도를 높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테이블 기능이라는 게 이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 기능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트에 들어오셔서 서식 부분에 들어가시면 표로 변환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테이블인데 한글로 번역된 버전은 표로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정을 한 상태에서 표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컬럼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 포맷도 어느 정도 이쁘게 좀 정리를 딱 잘 해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테이블 표로 전환을 했을 때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표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transaction이라고 표 이름을 지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이 있는데 이 컬럼들에 대해서 유형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냥 수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각각의 셀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서식을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서식 자체는 그냥 셀별로 서식을 지정하는 거지 열별로 통일된 유형을 지정해주는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테이블로 표로 전환을 해주면 열별로 유형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값은 뭐 예를 들면 텍스트, 버젯 아이디도 텍스트, 카테고리 아이디도 텍스트, 어마운트는 숫자의 통화, 메모도 텍스트, 데이트는 날짜,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exclude budget은 드롭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드롭다운에 값을 true도 하나 추가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색상 같은 것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페이먼트 메서드 같은 것도 유형을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expense 타입도 드롭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밑에 들어가게 되면 표의 레인지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밑에 행이 추가될 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만약에 값이 이렇게 숫자 통화로 지정되어 있는 열 유형에 숫자 값이 아닌 게 들어가게 되면 열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워닝 사인이 뜨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입력하는 유저 입장에서 잘못 입력했다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삭제하고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정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열 유형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뭐 표 범위도 바꿔주실 수 있고 교차 색상을 사용을 중지할 건지 표 색상도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룹화 보기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필터 보기와 그룹화 보기가 있는데 먼저 그룹화 보기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익스펜스 타입이 지출 수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룹핑을 해서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익스펜스 타입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으로 내림차순해서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보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룹화 기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원본 소스는 이 구조를 그대로 로우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룹화 보기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셨을 때 이미 우리가 생성해 놓은 그룹이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뷰에서 우리가 이 로 데이터를 수입과 지출로 나눠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되면 원본 로 데이터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룹화 보기를 만들면 요거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룹된 데이터로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위에 여기 데이터 탭에서도 필터 보기나 그룹화 보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필터 보기도 동일하게 가능하고, 필터 보기는 보통 그룹핑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필터 조건이 있죠. 원하는 조건만, 예를 들면 신용카드 결제건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저장하고 신용카드만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또 아이콘에서 신용카드 뷰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아이콘 눌러서 신용카드 옹리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룹화 보기와 필터 보기를 만들고 바로 접근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 포맷의 또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이 표 자체에 표에 대한 이름이 있고 컬럼별로 유형과 컬럼명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실 때도 이 값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count if로 이 레인지에서 2024 이 식비라는 값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를 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는 테이블과 열의 개념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이 B열, 이 레인지 개념에서 두 번째 열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거기서 이제 이 값을 포함하고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테이블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 이 테이블 명과 컬럼 명으로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BB가 아니고요. 트랜잭션 테이블이죠. 그럼 트랜잭션이라고 테이블을 하시고 이렇게 괄호를 열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예시들이 뜨죠. 근데 저희는 지금 버젯 아이디에서 비교를 하고 싶은 거면 이렇게 버젯 아이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아까 B열을 선택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트랜잭션 테이블에 버젯 아이디 컬럼을 가져와서 요거를 이제 매칭을 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일종의 우리가 앱시트에서 다른 테이블 참조하거나 할 때랑 유사하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지금 내가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고, 그 중에서도 버젯 아이디 열을 참조를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이렇게 트랜잭션 브래켓하고 버젯 아이디 컬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포뮬러 값을 입력을 해주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우리가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C열인지 E열인지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컬럼명만 알고 있으면 참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정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앱시트 제작하실 때도 스프레드시트를 이제는 이렇게 테이블로 제작해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앱시트 자체가 컬럼 값들을 같은 유형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실제로 앱시트에서 데이터가 쌓일 때도 이렇게 테이블로 지정이 돼가지고 잘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이제 새롭게 시트를 제작하실 때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템플릿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이렇게 시트를 여셨을 때 바로 이제 우측에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안 뜬다면은 여기 삽입에 들어가셔서 테이블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할 법한 그런 포맷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벤트를 관리하는 페이지라던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페이지, 아니면 제품의 우선순위, 특정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페이지, 고객 연락처를 관리하는 페이지, 여행 일정 관리, 제품 로드맵, 인벤토리 추적기, 판매 주문서, 팀 목표, 팀 리소스 계획, 마케팅 컨텐츠 추적기, 캠페인 추적기, 캠페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캠페인 결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서식에서 표로 변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표로 변환을 해줬는데요. 애초에 표를 처음에 생성을 하실 때는 삽입에서 테이블을 눌렀죠. 테이블을 눌러서 템플릿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이블 명도 이렇게 수정해 주실 수 있고 내용도 여기다 담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생성될 때는 이렇게 열 유형도 적합한 것들로 서제스천을 해줘서 미리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캠페인이다, 인스타그램 캠페인이다, 비용은 300만원, 노출 수가 10,000, 전환수가 300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다 이 포맷에 맞게 들어가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값이 다른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값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예시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열 유형 수정에 들어가셔서 자리 표시자 표시를 체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리 표시자 표시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 활용해서 테이블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드롭다운 칩스를 좀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기능이 수정됐는데요. 이게 드롭다운 칩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런 값들 있죠.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존에도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확인 누르고 뭐 데이터 확인해서 이렇게 규칙을 생성하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단 데이터 확인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조금 직관적이지 못하고 드롭다운을 활용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뀐 게 여기 셀 값에다가 at 이렇게 골뱅이만 넣으시면 바로 여기 드롭다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상태나 검토 상태, 우선순위, 크기,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사항 골뱅이 하셔가지고 바로 밑에 드롭다운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예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물론 값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수정 버튼 누르셔서 다른 항목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드롭다운은 이렇게 아직 테이블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서 드롭다운 선택하시면 이 값들이 다 들어간 형태로 드롭다운 메뉴를 또 바로 만들어주는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8월 정도에는 요거를 이렇게 선택만 해도 우측 버튼 눌러서 선택하지 않아도 서제스천으로 아예 드롭다운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이 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뜰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앱시트로 치면 이제 이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또 나름 유용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테이블 생성과 드롭다운 기능은 개인 무료 구글 계정에서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마지막 기능은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쓰셔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비즈니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요거를 이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조건부 알림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보통 회사에서 시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공동 작업을 할 때 특정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수정을 했는데 그 값이 우리가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변화다라고 했을 때 알림을 메일로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유용할 수 있겠죠. 특히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관리를 하는 시트에서는 이 기능이 유용할 수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도구에 들어가시면 조건부 알림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규칙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규칙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가격 변화라는 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셀 변경이 되는 경우에 항상 알림을 줄 수 있는데 가격 변화는 가격 컬럼의 변경 사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G열이라서 G열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변경되는 걸로 알람을 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건을 같이 AND 조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거나 같음 해서 값이 200만 원 이상일 때 똑같이 G열이죠. 똑같이 그 G열이 값이 변하는데 그 변한 값이 200만 원 이상일 때만 알람을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셀에 변화가 생겼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메일을 보내달라 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조건부 알림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메일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셀에 이메일 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레인지로 선택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셀 값에는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을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규칙이 생성이 된 거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트리거 기록 보기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규칙별로 지금 가격 변화라는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바뀐 게 없죠. 근데 여기 규칙별로 기존에 제가 생성한 예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완료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조건에 맞게 트리거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격 변화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200만 원 이상이면 트리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한번 가격을 셀값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열에 셀값이 변경이 됐고 200만 원 이상이죠,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리거 기록이라는 곳에 히스토리로 이 변경사항이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가격 변화
값이 생성이 됐죠. 완료, 이메일, 그리고 수신자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입력이 됐고요. 이렇게 9시 15분에 변경사항이 체크가 됐다라는 게 뜨게 되고요. 그럼 변화가 됐을 때 이메일이 어떻게 오느냐, 이메일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이 가격 변화 말고 다른 규칙에 대해서 예시로 테스트를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메일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에 제가 HR의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HR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사항 해서 이 옆에 값이랑 같이 해가지고 값이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시트 링크도 걸려 있어서 시트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트라는 게 값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경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사항들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일이 오는 데까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보통 오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변화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메일에 묶어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화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담당자 명이 바뀌었을 때 알람이 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값이 없지만 프로젝트 관리하는 시트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거나 혹은 드롭이 됐을 때, 그렇게 상태가 특정 상태로 변화했을 때 알람을 줘라 라고 설정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테스트한 것처럼 매출이나 가격 값이 특정 수치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또 알람을 줘라,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부 알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앱시트랑 연동해서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앱시트의 그 데이터 소스라고 하면은 앱시트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돼요. 그 값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격 GR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200만 원 넘으면 알람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 행이 바뀔 때가 아니고 새로운 행이 추가가 돼도 그 새로운 행도 생각해보면 이 212 행도 값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400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사항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고 400만 원 이상의 가격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앱시트 데이터 소스로 활용을 했을 때 데이터가 여기 쌓이게 되면 근데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메일이 오게 또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시트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실 때도 알람 기능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조건부 알림은 우리가 활용하는 이 URL 상에 있는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만 알람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 가격별 있죠? 요거의 변화에 대해서 알람을 주고 싶은데 요 가격 값이 예를 들어서 이 시트 2 있죠? 이 시트 2의 값으로 VLOOKUP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LOOKUP을 해서 시트 2의 값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을 했죠? 그러면 수식으로 VLOOKUP이 된 거지만 지금 이 값을 가져온 곳은 어쨌든 같은 이 조건부 알림 테스트라는 시트 상에서 가져온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VLOOKUP을 설정을 해주셔도 값이 변화하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알림이 가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트 3는 저희가 임포트 레인지로 다른 URL에 있는 데이터를 임포트 레인지 수식을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조건부 알림을 걸거나 아니면 임포트 해온 값의 변화를 이 시트 1에서 다시 VLOOKUP으로 참조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값이 바뀌어도 그 값이 바뀐 그 원본 소스가 다른 파일이죠. 다른 URL에 다른 시트 ID에서 그 원본이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 알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4년 업데이트된 구글 스프레드시트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봤을 때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공동 작업을 할 때의 장점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단점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조건부 알림 기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워크스페이스나 에듀케이션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 쓰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개인 버전만 쓰시는 분들도 테이블 생성 기능이나 드롭다운 기능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 기능들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스프레드시트나 앱시트 같은 노코드 툴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